일본이 최초로 학생용 방위백서를 내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정부가 즉각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16일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이 학생용 방위백서를 만들어 공개했는데요. 1970년부터 일본 주변 지역 정세를 담은 방위백서를 매년 발표하는 방위성이 학생용 방위백서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일본 영토로 지명하여 논란이 일고 있죠. 방위성은 첫 방위백서라는 제목의 학생용 방위백서를 자위대의 역할과 국가방위의 이유를 방학 기간 중인 학생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본 주변 지역 안보 환경과 평화 헌법 등이 총 30쪽에 걸쳐 소개했죠. 이 책에 게재된 자위대의 감시 범위와 영해를 나타내는 지도에서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된 채 일본의 영토 안에 포함되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날 오후 일본 방위성이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처음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이러한 우리의 입장에 비추어 방위백서 내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항의했습니다. 방위백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도발은 2005년 이후 17년째 이어지고 있죠. 일본은 2021년판 방위백서에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며 독도 영유권을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자위대 부대 위치 지도 등에서도 독도 자리에 다케시마를 표시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유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억지 주장은 한일 관계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문 대통령은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양국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며 대화 의지를 표명하였지만 일본은 여전히 아나무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주장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본이 벌인 천인공노한 만행이 진실로 밝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 시기 생화학무기 사용 연구와 인체 실험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태평양 전쟁 시기 만주에 있던 일본 관동군 731 부대 부대장이 패전 후 미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세균무기인 생화학무기 사용 연구와 인체 실험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지난 1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하얼빈에 있는 731 부대 범죄 증거 전시관의 진청민 관장은 731 부대 부대장이었던 기타노 마사지 중장의 진술서 사본을 처음 공개했죠. 기타노 중장은 731 부대 창설자 이시 시로 중장에 이은 두 번째 부대장으로 1942년에서 45년까지 731 부대에 재직했습니다. 패전 후 미군의 신문을 받은 뒤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시 중장에 대한 사항, 부대 임무, 현재 연구성과 세균무기 등 5개 부문에 대해 진술했었죠. 기타노는 전임자인 이시 중장이 관동군 근무 명령에 없는 내용으로 연구했고 부대원 일부를 조직해 비밀리에 세균무기 연구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초 전염병 예방 때문에 연구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국제인도주의 등을 위반한 세균무기 연구를 했고 결국 비밀부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기타노는 전시 일본 의학 및 의학 문서에 발표한 논문이 약 59편인데 이 가운데 최소 2편은 인체 실험을 한 뒤 작성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또 일부 논문에는 인체 실험을 하고도 원숭이 같은 용어로 은폐했다고 했죠. 진 관장은 기타노는 미국 측의 조사 목적이 처벌이 아닌 세균전 데이터 확보에 있음을 간파한 뒤 많은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럼에도 패전 후 기타노는 기소 및 처벌을 받지 않았죠. 그는 패전 후 수용소 생활을 했지만 1946년 1월 석방돼 일본으로 귀국한 뒤 제약회사 임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이 본고장인 분야에서 한국이 이를 넘어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최근 공개된 2021 글로벌 한류 트렌드에서 미국에서 인기를 끈 한국 드라마 순위 3위에 올랐는데요. 한국국제교류단의 설문에 따르면 1위로는 사랑의 불시착이, 2위는 K좀비란 신세계를 보여준 킹덤으로 조사되었죠. 스리생은 같은 의대를 나온 99학번 동기 5명을 중심으로 병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미국 시청자들이 호기심을 보일 법한 북한이나 친근해야 할 좀비를 소재로 한 블록버스터 드라마가 아닙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말까지 사랑받은 미국 의학 드라마 ER은 회당 평균 제작비는 $10,000,000로 한국 드라마 제작비의 15배를 훌쩍 넘는 자본을 들여 다큐멘터리에 가까울 정도로 생생한 의료 현장을 구현하는 미국은
의학 드라마 왕국으로 통하는데요. 미국 TV 역사상 최장수 의학 드라마인 그레이 아나토미 등 드라마를 보고 자란 미국 시청자들이 왜 한류 스타도 나오지 않는 스리생에 관심을 보이는지 의문이죠. 인터뷰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멜 씨는 넷플릭스를 통해 스리생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그의 SNS엔 드라마 관련 사진과 내용이 잇따라 업로드되었는데요. 멜 씨는 스리생의 인간적인 이야기에 끌렸다고 합니다. SNS로 만난 그는 16일, 내가 병원에서 혹은 일상에서 겪었을 법한 아픔을 현실적으로 다뤄 공감이 가고 그런 접근 방식이 신선하게 느껴진다고 전했는데요. 또 미국에서 여러 의학 드라마를 봤지만 스리생은 내 추억과 감정을 더 쉽게 건드려 여러 번 봐도 쉬질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스리생에선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종종 주인공이 되기도 하죠. 하늘로 떠난 아들의 흔적 때문에 병원을 드나드는 엄마,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아이를 두어 서로 고통을 나누는 부모들의 이야기가 일반 의학 드라마와 다르게 다가옵니다. 스리생이 응급 상황 묘사에 탁월한 미국 전통 의학 드라마와 다른 결로 주목받는 배경인데요. 미국의 의사이자 유튜브 구독자 770만여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인 마이크 씨는 구독자 요청으로 스리생 리뷰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엔 이 드라마가 의학적으로 사실적인지가 내겐 중요하지 않다. 강요된 로맨스가 없고 좋은 직업 윤리, 아름다운 우정 등이 감동적이라는 댓글과 송화가 운전할 때 들은 쿨의 노래에 푹 빠져 유튜브로 계속 듣고 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죠. OTT의 보급을 계기로 한국 콘텐츠 소비 지형도가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OTT를 통한 다양한 한국 드라마 노출과 사용자 취향을 기반으로 한 추천 시스템이 문화권이 다른 해외 시청자와 한국 콘텐츠와의 접점을 넓혀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홍석경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연구인 글로벌 VOD 서비스의 한류 영향력에 따르면 해외 시청자들은 한국 콘텐츠의 두 가지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장르의 혼합과 디테일한 감정 표현인데요. 한국 드라마는 여러 장르가 균형 있게 섞여 있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미국, 프랑스의 해외 시청자들은 한국 드라마엔 미국 시리즈물에 비해 촬영 방식이 차가운 느낌이 덜하다며 의견을 전했는데요. 또 한국 드라마를 보면 관찰자의 입장이 아니라 극중인물 중 한 명처럼 느껴진다. 대부분의 콘텐츠가 밖에서 보고 있다는 느낌이라면 한국 드라마는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죠. 넷플릭스 관계자에 따르면 스리생 등 한국 콘텐츠는 인물의 감정선을 섬세히 묘사하는 특별한 감수성이 특징이라며 각 캐릭터와 깊이 교감할 수 있는 신선한 이야기가 해외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